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계 시스템 동력학 모델링 하는 부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자료 분량이 적은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 문제들을 좀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 조금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저희는 이제 모델링, 시스템 모델링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제어를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동적 모델, 다이나믹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델의 실체는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제 y는 fx 같은 함수 형태로, 스태틱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 동적 거동을 묘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 실험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뉴턴 법칙과 같은 물리학 법칙을 사용할 거다. 그래서 동력학에서 배운 그 지식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2.1절 기계 시스템의 동력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레이셔널 모션, 병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강체 운동을 보고 있어요. 강체 운동. 변형이 없는 강체 운동을 보고 있고, 강체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병진 운동은 결국에는 직선 운동인데, 강체 내에 이제 구성하는 모든 질점들이, 포인트 매스들이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운동이라,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F는 MA,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 F가 모든 힘의 합이죠. net forc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힘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이 A라는 가속도로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할 게 결국에는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면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됩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돼서 자유물체도의 핵심은 이 주변 물체랑 분리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만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에 달려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떼면서 뗄 때마다 그 구조물에 해당하는 힘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분리할 때 그렇게 힘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다.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이 뉴턴 제2법칙을 통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전 운동 배웠었죠. 회전 운동은 이제 모멘트 평형식이죠. 그래서 모멘트의 합은 각운동량이다 라는 이제 운동 법칙으로부터 저희가 모델링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관성 모멘트의 정의인데 이런 관성 모멘트 값을 저희가 구할 일이 있으면 제가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성 모멘트 이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그래서 이 강체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강체가 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표현을 해보면 일단 n개의 포인트 매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매스라는 거는 부피가 없지만 무게가 있는 질량을 얘기하고요. 질량이 있는 물체.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n개의 질점의 운동 에너지 합이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에 시그마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공통인 애들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질점이 오메가라는 각속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을 앞으로 넘기면 얘가 이제 i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미소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하면 적분으로 인테그랄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축 정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성 질량을 질량 중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질량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D만큼 떨어진 회전축에서의 관성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이 가나다란 맥박대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얇은 막대기의 관성 질량을 이렇게 구했을 때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답이 3분의 1 ml 제곱이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조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실게요. 문제는 읽으실 필요 없고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I1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자유물체도를 그리려면 물체를 특정을 해야 돼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 힘 밸런스식을 구할 건가?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매스가 아니라 I1, I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에 대해서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 I1이 이런 동그란 형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관성질량의 I1인데 지금 세타의 방향을 봤더니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을 세타 1으로 잡았어요. 저희 세타 1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제 토크가 하나 있고요. TC 시계 방향의 토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I1을 지금 구조물에서 뗐을 때 요 지금 감색이랑 스프링 성분이 있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힘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토크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틀림이니까 얘는 지금 선 스프링이 아니라 토션 스프링인 거죠. 그쵸? 토션의 역할이니까 K에다 세타를 곱하면 토크가 나오는 형태의 이제 디멘션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요쪽 방향을 잡아볼게요. 요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토션에 걸리는 스프링의 힘은 이 세타 1과 세타 2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그렇죠? 세타 1과 세타 2에 따라서 세타 1이 돌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세타 2가 돌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세타 1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세타 1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살짝 증가한다고 보시면 이 스프링 성분이 못 돌게 막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잡은 이 반대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K 세타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똑같은 K 성분에 대해서 세타 2가 움직일 때 다른 거 다 고정이고 세타 2가 움직일 때를 볼게요. 그래서 세타 2가 시계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면 내가 보고 있는 I1이라는 물체는 딸려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세타 2 방향으로 딸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잡은 방향이랑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감세력은 이제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간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지금 모든 이제 토크 힘들을 다 표현을 해준 거고요. 하나 더 표시. 그럼 I2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까요? I2. 네,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I2만 떼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I2는 I1과 다르게 그 외부 토크가 없죠. 외부 토크가 없고 I2에 작용하는 토크는 모멘트는 스프링과 감쇄력의 력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이 1번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구했다고 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고 똑같은 값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제 검토를 해보려면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면 되죠. I2를 기준으로 세타 1이 증가하면 세타 1 방향으로 딸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잡은 이 방향이 맞는 거죠. 그렇죠? 세타 2는 이제 반대 방향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역시 제가 1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I1에 대해서. 지금 시계 방향을 얘가 세타 1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모멘트의 합을 구해보면 내가 지금 스프링에 의한 토크가 반시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감쇄력 토크도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외부 토크는 시계 방향으로 돼 있죠. 얘가 요런 이제 각 운동량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I2에 대해서도 한번씩 구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모멘트를 잡아서 I2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플러스다. 지금 스프링 포스랑 감쇄 포크가 다 시계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외부 토큰 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운동 방정식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오늘 이 문제 포함해서 제가 세 문제만 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다 마스터 하시는 거니까. 요 문제는 제가 저기 M1, 왼쪽 M에 대해서만 구했었는데, 오른쪽 M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오른쪽 M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그리고, 운동만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요 문제까지는 이게 모든 물체가 지금 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과 병진이 지금 컨비네이션 된 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 이 다음 문제부터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얘도 이제 지금 회전 운동이고, 모든 토크의 결과물이 이제 회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매스를 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펜들럼인데, 이제 매스가 끝에 몰려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펜들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얘를 떼면, 요게 이제 세타2인데, 세타2. 이 스프링이죠. 근데 이 스프링이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길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프링은 이제 주의하실 게 토션 스프링이 아니라 리니어 스프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니어 변이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타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세타랑 변이가 직선 변이가 연관에 있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힘을 표현해주고 제가 여기 x 좌표를 가상으로 잡을게요. x2라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 힘을 여기다 이 방향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게 스프링 포스고 이제 좌표가 여기 x2가 라는 좌표가 잡혀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x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혀 있고 x1, x2 이렇게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이 왼쪽으로 얘를 잡아당기는 스프링 폴스는 분명히 x1과 x2의 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으로 잡아당길 거라고 힘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x2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x2. 그래서 x2가 커지면 m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x2가 커지면 왼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죠. 그죠? 왼쪽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스프링이 왼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이 왼쪽 방향이 맞다라는 거고 그래서 KX2가 되고 그 다음에 X1은 이제 반대 효과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어진 좌표는 X2는 제가 잡은 거고 세타2라고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X1, X2를 세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세타2와 X2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X2는 4분의 3L 이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2만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X1도 똑같아요. X1도 4분의 3L 사인 세타 1. 그래서 저희가 X1, X2를 세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K를 스프링 폴스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힘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이제 중력인데 이렇게 중력을 표현해주고 중력까지 표현해주면 이제 자유물체도는 다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 구하면 이건 이제 회전 운동이니까 이제 모멘트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세타2 방향에 맞게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림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회전을 만들어내는 불력이죠. 회전을 만들어내는 불력. 그래서 회전 방향에 수직하는 얘를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불력을 일단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kx2 마이너스 x1 코사인 세타. 회전을 만들어내는 불력. 그리고 중력도 불력이 있죠. 회전을 만들어내는 불력. 얘가 mg 사인 세타 2. mg 사인 세타 2. 그래서 중력과 탄성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건데 식을 쓸게요. 식을 쓰면 얘는 지금 어떤가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요거요. 잠깐만. 아, 당기니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왼쪽이구나.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멘트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스프링 힘에 의한 지금 x2, x1 다 넣을게요. 이게 힘이고 여기에 불력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 2로 곱하고 그러면 이게 힘이죠. 얘를 표현한 거죠. 여기에 이제 모멘트 암까지 표현을 해주면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mgl 사인 세타 얘가 이제 운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i죠. 포인트 매스의 i. 그죠? 정리하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결합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제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결합을 하는 건데 여기 책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이 예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명한 그 인버티드 펜들럼 있죠? 역진자. 그래서 얘를 저희가 오늘 유도를 할 거예요. 비선형식을 일단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형화를 하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동력학을 조금 리마인드를 하자면 어 이제 평면 운동을 하는 강체를 이제 저희가 좀 떠올려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B에다가 프레임을 박아놓고 좌표를 하나 박아놓고 B를 기준으로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거를 이제 동력학 때 배웠었는데 그 수식들이 이제 이런 수식들이죠. 그래서 상대 속도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 이제 A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적을 저희가 했었어요. 동력학 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가속도니까 그 운동 방식을 구하려면 그래서 가속도도 그 상대 가속도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리고 가속도의 경우에는 요 얘를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 가속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얘는 이제 법선 벡터 성분과 탄젠셜 벡터 성분, 접선 성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 식을 바로 이용하진 않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외적이 있는 거는 요번에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문제를 풀 거예요. 두 문제만 풀고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 집중을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카트가 병진 운동을 하고 있고 펜들럼이 그 안에 붙어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서
펜들럼 입장에서는 회전과 병진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좀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스가 있는 시스템이 물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여기 MT, 얘가 트롤리라고 T라고 쓴 것 같은데 카트라고 쓸게요. 자, 자유물체도. 자, 1번 카트. 자, 카트를 이렇게 떼가지고 문제에서 정해준 좌표가 있죠. X좌표. 이게 X 방향인데 얘가 지금 양옆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U는 힘의 차원이에요. 힘. U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힘을 줘가지고 얘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T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은 없고 여기서 펜들럼을 뗐으니까 펜들럼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들럼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습니다. 얘를 어떤 텐션이라고 볼게요. 텐션. 장력.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차피 병진 운동이니까 XY 나눌 거니까 여기 TY라고 할게요. Y 방향 텐션과 X 방향 텐션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T를 지우고 이렇게 이게 이제 펜들럼으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카트가 받는. 그래서 카트는 이제 받는 힘이 요게 끝이죠. 요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카트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카트부터 그냥 식을 구하는 거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일단 저희가 X방향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X방향의 힘을 모두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쓸게요. 그래서 U가 오른쪽에 작용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텐션의 X 성분이 TX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결과로 이 카트의 가속도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 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Y 방향 힘도 있으니까 지금 TY가 있는데 TI가 위로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Y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리액션이 있어가지고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이렇게 정력학 상황은 저희가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 없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fx만 취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x방향 방정식을 1번식이라고 둘게요. 1번식. 그 다음 진자가 어렵죠. 카트는 쉽고 펜들럼 진자. 그래서 진자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일단 그립니다. 진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L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질량 중심점이 있어서 얘가 거리가 L이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을 구할 거니까. 또 진자가 받는 힘을 구해 볼게요. 이 펜들럼 여기 카트에서 뗐기 때문에 요 텐션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겠죠? 그쵸? 걔를 어, 지금 위에 썼던 그림 방향과 반대로 써주는 거예요. TX가 오른쪽으로, TY가 아래쪽으로.
ty가 아래쪽으로. 그리고 질량, 저게 중력이 있죠. 얘가 이제 mpg, 펜들럼 매스에다가 g로 곱한 거.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 운동은 가속도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가속도 성분. 그래서 일단 카트에 딸려 있기 때문에 카트의 가속도 성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선 가속도 성분. 그래서 얘가 이제 x 다시고 x2 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각가속도가 얘가 지금 결국에는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운동에서 가속도는 탄젠셜 성분과 법선 벡터 성분이 있어요. 요거를 일단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을 바라보는 이 구심 가속도가 있고, 그리고 요 접선 방향, 회전의 접선 방향으로 탄젠셜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게 세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L이죠. 길이가 L이니까 L 세타 투다. 이게 말하자면 R 알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모멘텀이 R이고 각운동 각속도를 각가속도를 알파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R 알파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심 가속도 성분이 있습니다. 부심 가속도는 원래 R 오메가 제곱이죠. R 오메가 제곱인데 얘는 세타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 다시 오메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로 회전하려는 가속도가 있어요. 얘가 여기 세타 투다 회전하려는 거. 그래서 지금 가속도 성분이 4개가 있는데 말하자면 회전 자체 회전 로테이션에 의한 거는 얘밖에 없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선 가속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나눠서 할 때 지금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리고 병진 운동의 힘의 합, X방향, Y방향 힘의 합을 하고, 그리고 회전 운동이 있기 때문에 모멘트 합을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가속도 성분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 예를 들면 얘는 병진 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병진 운동에서는. 그래서 지금 쓰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체 플레인 모션에 관한 그 외적을 풀면 얘네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제 너무 동력하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물리적으로 최대한 이해하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자, 이어서 식을 써볼게요. 지금 하는 게 진자 운동 만드식이에요. 진자 운동 만드식. 자유물 제도를 그렸고, 일단 X방향 힘의 합을 다 써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X방향 힘은 TX가 있죠. 그쵸? TX가 있고,
중요한 게 이 TX의 결과물이 어떤 X방향 운동을 만들어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선가속도 성분 중에 X방향으로 어떤 운동이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써볼게요. 자, 힘은 TX밖에 없어요. TX밖에 없는데 이 TX에 의한 힘의 운동의 결과물이 자, 일단 쓰고 앞에 그림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좀 헷갈리니까 차원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차원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R 알파가 있죠. R 알파가 있고 R 오메가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가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죠. 선 가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매스를 곱하면 힘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 R 오메가 제곱 성분, R 오메가 제곱 성분을 봤더니 이 안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법선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부심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회전 중심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성분만 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 세타가 곱해집니다. X 성분만 이렇게 떼면 그 다음에 이 R 알파 성분은 여기다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하면 X 방향으로 지금 있죠. 운동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의 가속도 성분 X2 닷 얘는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코사인이 붙었고 이게 왜 사인이 붙었는지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FY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봤더니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TY가 있고 아래로 TY가 있고 아래로 MG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위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TY 마이너스 MPG 얘가 이제 외력이에요. 작용하는 외력,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 힘의 결과물이 뭐냐? 운동의 결과물이 뭐냐? 지금 일단 이 완전히 X 방향인 애는 아니겠죠? 그렇죠? Y 방향 아니고 이 회전하는 애도 아니고 병진 운동이니까 결국에는 요 L 세타 닷 제곱이랑 L 세타 2 닷의 이제 분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Y 방향으로 이제 곱했을 때 둘 다 지금 위를 향하겠죠? 세타를 곱하면 자 일단 쓰고 말씀드릴게요. MPL R 오메가 제곱 성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그러면 위의 방향 운동 성분이 나오고 다음 MPL R 오메가 제곱 R 알파 성분 네, 사인을 곱하면 위쪽 방향 플러스 운동 방향 성분이 나옵니다. Y 방향 성분.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려 안 한 게 있는데 이 로테이션이에요. 자체 로테이션. 이 자체 로테이션을 이제 운동 방정식에 녹이려면 결국에는 모멘트식을 무조건 구해야 돼요. 모멘트식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모멘트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어, TX, TY, MG가 작용을 해가지고 요 자체
반대 방향이죠. 자체 이제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멘트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CG 질량 중심에서 모멘트의 합을 반시계가 플러스다. 세타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지금 tx가 힘입니다. 그래서 tx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고 모멘트암 L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모멘트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요게 L이기 때문에 tx가 얘를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모멘트를 줄 거냐. 그러면 L 코사인 세타죠. 그죠? 모멘트암이. 요게 세타니까 L 코사인 세타만큼 모멘트암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ty 성분이 또 얘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또 모멘트를 주는데 모멘트암의 길이가 L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반시계 방향을 주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에다 번호를 다 붙여볼게요.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아까 1번씩 있었죠? 카테에 관한 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t라는 애는 제가 편의상 표현을 한 거죠. 내력인데 t라는 애는 제가 편의상 표현을 한 거니까 얘를 없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씩을 통해서 2번, 3번을 tx, ty로 정리해서 요 4번씩에 넣을 거예요. 이거 지금 모멘트식 다 안 썼는데 얘가 I 세타 투 닷이죠. I 세타 투 닷. 자, 빠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tx 코사인 세타 l이 일부러 이걸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2번 식에다가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고 치면 mp 제곱 오메가 다 제곱 세타 다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mp 왜 mp l 제곱이요. mp l 제곱. 왜냐면 l 코사인 세타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l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l 제곱이 되고 세타 투 닷의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그리고 mp x 투 닷 텀이 있는데 여기도 mpl x 투 닷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 텀을 3번식을 통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ty에 붙어 있는 얘를 3번식을부터 만들어 주면 ty 사인 세타 l ty식에다가 사인 세타 l을 곱한 거죠. 그래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mp l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p l제곱 세타 닷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 마이너스 mp l 제곱 세타 투 닷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식이 많이 복잡한데 요 4번식을 이용해서 얘를 더해 줄게요. 얘를 더하면 4번식의 왼쪽 식이 되죠. 더하면 이제 이게 플러스죠. 요게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요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이게 지워져요. 얘네 두 개가 지워지고 그리고 얘랑 얘도 이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1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MPL 제곱 세타 투단 마이너스 MPL X 투단 코사인 세타 이게 4번식에 의해서 I 세타 투다시 됩니다. 그럼 4 검토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맨 밑에 식을 다음 장에 정리를 하면 자 넘어갈게요. IP I 곱하기 MPL 제곱 이렇게 묶여요. 세타 투다 텀이 MPGL MPGL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얘가 MPL S2다. 요게 식 하나고요. 이게 이제 펜들럼에 관한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펜들럼의 움직임을 묘사를 하는 건데 이 X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X랑 세타가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나 안 구한 게 있는데 1번식 요 카트식을 제가 구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트의 움직임을 묘사하려면 요 tx를 또 없애줘야 돼요. 제가 이제 도입한 t 값이니까 그래서 2번식을 1번식에 넣는 거예요. 2번식은 뭐냐면 요 tx에 관한 식이죠. tx에 관한 식. 2번식을 1번식에 넣으면 s가 합쳐지고 사인 세타 다셋 제곱 사인 세타 u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이제 u가 보이니까 카트에 관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카트에 관한 식인데 펜들럼을 떼고는 얘를 해석할 수 없어요. 세타가 항상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비선형식이죠. 비선형식. 실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선형. 그래서 이거를 선형화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선형화. 선형화를 어떻게 하냐? 선형화. 선형화를 어떻게 하냐면 요 세타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세타가 굉장히 작다라고 세타가 여기 0도에 가깝다. 세타가 0도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냐? 사인 세타가 세타에 가까워지고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타 다제 제곱이 0에 가까워져요. 요거를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데 세타가 너무 작고 이제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 거라서 제곱을 하면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최종 선형화식은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식인데요.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다 바꿔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제곱텀이 날라가요. 이 제곱텀이 0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간단해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던 그 선형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식을 보면 그 마찰력 텀이 있는데 마찰 무시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도 않은 거를 결과에만 넣어놓은 거라서 마찰 무시. 됐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식은 좀 유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그 동력학에서 배우는 굉장히 제너럴한 모션보다는 거리가 멀고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결합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 중에 하나니까 한 번씩 따라가면서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역진자죠. 인버티드 펜들럼.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식을 한번 지금 좀 고민을 해보실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카트는 똑같아요. 카트는 얘를 떼서 봤을 때 텐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U X방향 힘은 U-TX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카트는 이게 끝이죠. 일단 거버니케이션은 얘를 1번식을 두는 거고, 문제는 이제 진자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건데, 어, 얘도 똑같이 여기 어떤 질량 중심이 있고 얘가 이제 L이 있는 거죠. 일단 힘만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외력만 표시를 하면 MPG 그리고 텐션이 있습니다. TY, TX 반대 방향을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요거 원래 저희가 하던 대로 힘만 그리고 한번 이 평형식을 구해 볼게요. 힘만 그리고 얘를 세타, 여기 뭐 세타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세타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로 놓고 그 세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커지는 형태고, 일단 저희가 지금 X 방향의 힘의 합력을 일단 좌변을 구해요. F나 M에서 좌변을 구하는 겁니다. 봤더니 TX밖에 없죠. TX밖에 없고, 그리고 매스는 MP인데 여기에 이 가속도 성분이 어, 진자의 X 성분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진자의 X 성분. 아까나 똑같은 건데 좀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Y 방향이 외력의 합은 마이너스 TY 마이너스 MPG. 얘가 똑같이 이제 펜들만 매스에다가 Y 성분이다. AP라는 걸 구해서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하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키네마틱스,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거죠. AP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펜들럼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카트의 가속도에다가 카트에 대한 펜들럼의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대 가속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힘의 결과물이 카트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그렇죠? 카트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이 카트 기준으로 얘 펜들럼을 봤을 때 어떤 가속도가 작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선 가속도가.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리고 탄젠셜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지금 AP를 구하려고 했을 때 얘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X2-고 트롤리의 가속도는 선가속도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카트 입장에서 이 펜들럼이 받고 있는 가속도가 뭐냐, 어, 구심 가속도와 이 탄젠셜 방향 가속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가속도 측면에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써줄게요. 이게 R 알파 성분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L의 세타 2다. 그리고 요게 구심 가속도 성분 L의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fx, fy 요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 그러니까 이 성분들을 내다가 이제 x 방향 분력, y 방향 성분을 다 구하면 여기를 지금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우주변을. 그렇죠? 자, 우변을 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변을 좀 빠르게 한번 채워볼게요. 진자 기준으로 fx가 tx일 때 우변은 선속도 성분, 카트에 의한 선가속도 성분이고 그 다음에 MPL 세타 투닷의 코사인 세타 MP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필기 저기 못 적으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필기가 좀 많을 땐 이게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유를 드릴게요. 영상을. 일단 혼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서 그리고 이게 책이 없어요.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식 아까처럼 이게 3번식이고 4번식은 모멘트 C라고 했어요. 식. 모멘트 식은 아까 tx, ty에 의해서 얘가 자체 로테이션 하는 거니까 txl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yl의 사인 세타 이게 I 세타 2 다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2번, 3번식에다가 4번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tx나 ty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하면 tx l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ty l 사인 세타를 적는 거죠.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니까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글씨 알아보기 너무 어렵나요? 일단 최대한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해주면 이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선형화의 결과물이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지워지니까 이게 책에 너무 설명이 없고 수식 결과물만 있어서 제가 일일이 유도를 해드린 거니까 어, 한 번씩 좀 따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제 비슷한 연습 문제도 좀 올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